round we go, losing self-control. I keep telling myself, but I don't wanna let you know. Is this what we become? Strangers on the run, looking for something, chasing the sun.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오늘 교육에서는 사례회의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하는데, 사례회의를 왜 하는 것이며 이 사례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사례회의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사례회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기준에도 나와 있듯이 노인요양시설은 한 달에 한 번 실시하게끔 되어 있고,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 실시하는 것이지만, 이 사례회의는 어르신들의 건강상태, 인지상태, 기능상태, 그러한 종합적인 내용들을 우리 직원분들이 모여서 어르신에 대해서 회의하고 평가해서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그 수요 또 어떤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끔 하는 회의인 만큼 자주 개최하면 개최할수록 좋은 내용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인력의 문제 또 시간의 문제로 인해서 사례회의를 수시적으로 계속 자주 개최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못 됩니다,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사례회의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개최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해놓기로 하시고, 물론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 이 사례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문제가 있으신 어르신 또는 욕구 상태의 변화가 있으신 어르신에 대해서 사례회의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는 바입니다. 주간보호시설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례회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례회의가 무엇인지부터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제공해드리는 사례회의 기록지를 보시면, 이 양식을 보시면 제일 아래에 이제 사례회의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정의한 부분을 저희가 넣었죠. 왜냐면은 사례회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례회의가 무엇인지 부터 우리가 이 서식지에다가 좀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례회의란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 계획을 변경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을 이 사례회의를 통해서도 변경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급여 제공 계획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에서 1년에 한 번 변경하게끔 규정을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급여 제공 계획서는 수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례회의를 통해서 급여 제공 계획서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회의를 개최해서 어르신의 상태가 변화했다, 그리고 어르신의 욕구가 달라졌다, 그에 따라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역도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면 급여 제공 계획서가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서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급여 제공 계획서는 어르신께서 입소를 하시게 되면 입소 후에 우리가 먼저 감염병 검사가 이루어지죠. 입소 전에. 그래서 입소 전에 감염병 검사가 이루어지고 입소를 하시면 그 후에 14일 이내에 평가를 하게 되죠. 각종 평가, 인지기능에 대한 평가, 욕창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낙상에 대한 평가, 그리고 배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와 동시에 30일 이내에 욕구 사정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욕구 사정과 욕구 사정도 14일 이내 같이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14일 이내에 평가와 욕구 사정을 동시에 하고, 그리고 나서 30일 이내에 그 욕구 사정과 평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30일 이내에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게끔 된다. 그러면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급여 제공 계획서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만약에 우리가 한 달에 한번 사례회의를 열었다. 그 어르신이 문제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사례회의를 열었더니 어르신께 우리가 생각했던 평가했던 내용과 달라졌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나 인지 기능 상태가. 그러면 다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리턴해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14일 이내로 욕구 사정과 또 평가를 다시 하고 또 급여 제공 계획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욕구 사정과 낙상 평가 그런 평가들을 하지 않고 바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수정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수정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다시 통보를 하게끔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급여 제공 계획서를 관리하는 부분으로 규정을 해놓은 것은 이 모든 절차들을 절대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례회의라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잘 표현을 했지만, 사례회의라는 것은 이제 어르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안에 따라서 급여 계획을 변경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 거를 하는 회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례회의의 대상자는 누구인가 라는 것인데,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 어르신이다. 또 여러 사람의 도움을 필요하는 어르신이다. 또 초기 입소에서 적응이 잘 안 되시는 어르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관리 회의는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드리고 일상생활에 대한 어르신의 만족감이 높아지도록 만드는 매우 유의미한 회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례회의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그리고 진중한 분위기로 우리가 어르신의 상태를, 변화된 상태에 대해서 또는 문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사례회의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례회의 기록지를 보시면 회의 일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회의를 개최한 일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 장소를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 사례회의 대상 수급자 어르신의 성명과 성별, 생년월일 적어주시고, 여기에 등급도 들어가면 더 좋겠죠. 여기 등급 표현해서 등급도 적어주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 사유는 대상자가 문제나 또는 욕구 상태, 그런 것들이 변했을 때, 그래서 이 어르신을 선택한 이유가 뭐다, 문제 행동이 어떤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어르신을 사례회의 대상자로 선정을 했다라고 여기에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에 따라서 회의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회의 내용은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누가 무슨 말 했다, 누가 무슨 말 했다 쓰셔도 되고, 누가 무슨 말 했다 그런 얘기 필요 없이 그냥 의견만 간략하게 쓰셔도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그 문제 행동이나 원하는 그 욕구에 대해서 각 직종별로 간단하게 제시한 의견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어르신이 문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또 그래서 해결 방안은 뭘로 하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회의 내용에 작성되게끔 됩니다. 자,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도출해 내게끔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을 이 하단에다가 작성을 하게끔 됩니다. 어르신께 필요한 서비스의 내역을 더 작성한다든지, 또 어르신께 이 문제 행동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제공해 드린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이제 회의 결과에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회의 결과에서 급여 제공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됐을 때에는 이 회의를 통해서 급여 제공 계획서도 변경을 하는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의 참석자 서명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가 이 회의에 참석하는 대상자가 되지만,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사가 빠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기준에서는 각 직종별로 한 사람 이상씩 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직종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직접 인력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직접 인력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까지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을 주관하시는 분은 실제로는 우리 시설장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설장님 서명도 받을 수가 있겠죠. 물론 시설장님께서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제일 하단에 시설장님 확인을 넣어놨고요. 참석자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님 서명도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직종별로 참석하신 선생님들의 서명이 담겨지면 회의에 기록지는 모든 작성을 마치게 되겠고, 중요한 것은 이 기록지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했던, 회의를 열었던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행위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고 그 내용을 어르신께 어떻게 반영을 해드리겠다, 그 내용이 이제 실질적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서식은 그렇게 논의한 내용들을 담는 그릇일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릇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고 그 내용을 통해서 어르신들께 어떤 영양분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서식은 수단일 뿐이지 이 수단을 너무 수단에만 치우쳐서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든 페이퍼를 사용하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어르신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 오히려 제일 중요한 것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사례회의란 무엇이고 사례회의를 어떻게 개최하고 그리고 사례회의 기록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변화가 있었다, 또는 어르신께 어떤 문제 상태가 발생을 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례회의를 꼭 한 달에 한 번만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이 보여졌을 때에는 수시로 사례회의를 개최를 해서 어르신의 그 문제 상황을, 또 건강 상태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르신께 더 좋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이 사례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방법들을 마련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사례회의를 꼭 기간별로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적으로, 상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필요시에 사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사례회의에 대한 부분을 마치고,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이나 채팅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